안녕하세요. 6월 2주차 OM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요.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동안 장에서 있던 일이 되게 많았었고, 지수가 지난주 2030선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번 주 초 1970선까지 내려앉았죠. 지금 지수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시장에 있는 거시경제 상황이라든지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수가 1900 이게 시작이 1937부터 됐던 것들이 2030, 1970선까지 2주 동안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6월 달에 있는 선물 옵션 369, 12 이렇게 있는 동시만기에 걸려서 여기에 있는 외국인 포지션들이 상방이었어요. 거기에 다른 종목도 아닙니다. 대형주군 전혀 없고요. 삼성전자가 독주를 했습니다. 얼마까지? 124만원대에서 140만원대까지 독주를 하면서 지수의 100포인트 상승을 이끈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 상승 알았냐? 몰랐어요. 그리고 이 변동성 알았냐? 지금도 모릅니다. 왜?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벌어지고 있는 게 비추세의 변동성 구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추세가 없이 변동성이 위로 아래로 흩날리는 장이 됐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상승에 대한 트렌드, 하락에 대한 트렌드, 이걸 지금 예측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지수에 대한 드리블이 삼성전자로 제한이 되어 있고 선물 포지션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이 1937까지 왔던 것들이 100포인트 오르고 갑자기 60포인트 빠지네요. 이렇게 변동성들이 확대한 비추세 구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처음으로 6월 FOMC가 있었죠. 이제 6월 14일, 15일에 있는 6월 FOMC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의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6월에 있는 것보다 7월로 될 가능성이 커졌죠. 또 여기에 제가 지지난주까지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 중국의 FOMC 그 신흥국지수 MSCI 신흥국지수에 대한 편입은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 물론 지수가 최대 1조 정도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들이 있으나 지금에 있는 포지션에서는 삼성전자에 급등을 시켜서 지수를 상승시키는 포지션에는 여기에 있는 이슈들은 다시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에 다시 여기 돌아와서 6월에 있는 FOMC들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 것이냐. 7월에 인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6월엔 어떤 언급을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있는 영국의 유로존 탈퇴, 이 지금에 있는 브렉시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몇 가지 지금에 있는 불안정한 이슈들이 지수의 비추세적 변동성 구간에 핑계로 작용해서 흔들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이대로 해서 바로 떨어질 것이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크게 해서는 떨어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시경제 여건도 안 좋고요. 지금 이제 제1당의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나 이런 문제들이나 또 그리고 대기업에 있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대폭 감면 같은 거는 코스피 대형주들의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변동성이 극으로 확대된 구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 18일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극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차례 이 비추세 변동성 구간은 거치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냐? 지수에 대한 예상, 또 말씀드리면 이번 주 단위에 넘어와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추세가 없이 흔들리는 구간을 보는 겁니다. 관망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은 오는 대로 나붙기는 대로 오늘 또 내일은 내일대로 한 그 구간들이 길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상방은 지금 말씀드리는 선들을 터치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만 갖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하방은
여기를 깨고 내려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세 구간이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 봐야 됩니다. 여기 봐야 됩니다. 여기 봐야 됩니다. 여기 봐야 됩니다. 여기 깨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고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홀딩입니다. 어떤 의사결정도 없이 홀딩입니다. 다만 중장기로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만 했을 때는 지금 이거 단기매매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폭은 여기 지수의 상방의 중요한 점까지를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게 지금 저희의 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부끼고 흔들리고 가면 이 선에서 어느 구간까지 하락했을 때는 정말로 밑이 크게 열릴 수가 있어요. 장기로 보면 이 하방에 대한 대비가 맞습니다. 근데 단기는 이 목표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지금 흔들림은 여기서 지금에 있는 변동성의 추세를 못 만들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에 있는 선들을 한번 건드리게 되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지난주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 흔들림을 지켜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대응인데 인버스 ETF를 추천해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현금 100%를 추천해드려가지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 두 개에서 근데 이 지나가는 과정들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방이고 저는 1800대를 한번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결국의 목표치가 여기라고 하면 여기선 지금 단기를 추세 잡는 구간을 보고 단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해서 현금을 언제 투입하느냐 이 비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인버스로 수익을 좀 많이 내드렸는데 3월부터 6월까지 지난한 비추세 구간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총선 때라든지 삼성전자 장세라든지 또 한 번에 지금 그 유럽의 경기 지표라든지 하나, 둘, 세 번의 장세들이 상당히 그 단기 마디 5에서 80, 60에서 80 정도의 마디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마디들이 계속 시도가 되다가 어느 순간 결국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디들에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놓친 것도 아쉽지만 결국에는 비추세 구간과 비추세 변동성 구간에 대한 집중보다 하방인데 이 하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먹어내고 여기를 피해 나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올해 2016년에 그 수익률 제고의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드시고 조금 지겨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을 잘 관찰하면서 나머지 현금들을 또 그리고 인버스를 계속 쥐고 있는 구간으로 있는 기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2주차 OM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